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당정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일부 지역이 벌써부터 들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과열 현상을 우려한 결정인데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바꾸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일명 비투 금액이 13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개월여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테니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정이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장에선 강남구의 세곡동과 서초구의 내곡동 등이 벌써부터 들썩일 조짐을 보입니다. 일부 땅 주인들은 매수 문의가 들어오면 호가를 계속 올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땅값이 오르고 일부 땅 주인은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한 300 정도 했는데 평당 그거는 진행을 할 때 다시 여쭤봐야 돼요. 약 당시에 금액이 변동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나 안 팔 수 있겠죠. 될 것 같으면 처분 안 하죠. 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세곡동과 인접한 성남 권역당은 현재 3.3제곱미터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강남 권역인 세곡동은 250에서 300만 원 가량입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선정되면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강남구 수서역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땅이 있는 데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상급지 이하 땅이라 해제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13제곱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에서 5등급 지역은 약 29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체의 20% 수준. 강북 지역인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에도 그린벨트가 있지만 대부분 산이라 택지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결국 재건축, 재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가 옆으로 넓어지는 평면 개발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거품이 우려될 만큼 과열된 부동산 불안 등을 우려한 결정이지만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 한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 연준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25에서 0.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도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세계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해는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올해 성장률 감소폭은 마이너스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겠지만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는 게 금통위의 전망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공개시장 운영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한은도 정부 조치의 효과와 금융 안정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면서도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시 건전성 정책이나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혜입니다. 지난 5월 기준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10.2%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이 법인 거래였다는 얘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법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앞으로 시장에는 법인의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율 강화 정책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은 법인이 매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업계에선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고 세율인 12%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보유 주택은 종부세 과세 표준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해 법인의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법인이 사들인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일어나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물건은 일정 부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양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큰 특별하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선 법인의 부동산 처분이 늘면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임대차 시장에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일명 비투 금액이 13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빌린 금액을 의미하는 신용 융자 잔고가 13조 2,9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융자 잔고가 6조 8,780억 원까지 떨어진 이후 3개월여 만에 2배를 넘어선 겁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융자 잔고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주에 비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코로나 수혜주로 거론되며 투자자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변동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우량 종목 중심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초저금리 흐름에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KB국민과 우리,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어제보다 0.17%에서 0.18%포인트씩 각각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2.21%에서 3.71%로, 우리은행은 연 2.36%에서 3.96%로, 농협은행은 1.96%에서 3.57%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은행들은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08에서 0.09%포인트씩 내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연 2.52%에서 4.02%, 우리은행 연 2.65%에서 4.05%, 농협은행은 연 2.25%에서 3.86%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 3천 명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 8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또 임대료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합병이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늘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SPA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해 받은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 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다만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인정돼 상장한 국내 1호 테슬라 상장 기업 카페24가 기대에 부응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부분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기업 카페24가 고객사 175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카페24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상장된 국내 첫 테슬라 상장 기업으로 온라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쇼핑몰, 광고, 마케팅, 호스팅 인프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현재 카페24를 통해 월 평균 9,200개의 쇼핑몰이 개설되고 있으며 연간 10만 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에 팔리며 화제가 됐던 스타일란다도 카페24를 통해 온라인몰을 개설한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SM 엔터테인먼트,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 대기업들 역시 온라인몰 개설을 위해 카페24를 찾고 있습니다. 2003년 솔루션 출시 이후 17년 동안 쌓아온 전자상거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저희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 페이스북의 전자상거래 프로젝트인 페이스북 숍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전 세계 8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입증했습니다. 카페24는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해 더 고도화된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페24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에서 그에 걸맞는 기술 발전을 통해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에서의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간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죠. 침방울뿐만 아니라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경고까지 이어지며 정부와 지자체 등은 방역 강화에 분주한데요. 집단 감염 발생에 우려가 있는 교회와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역 전문 기업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발열 상태를 확인하자 문이 열리고 안개 형태의 소독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 전신을 소독한 후 옷에 붙은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해줍니다. 만약 고열 환자가 방문하게 되면 게이트에 경고음과 함께 진입 자체가 차단됩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극장이나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을 확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는데 비대면 출입 경계선 방역 보안 게이트가 대기 중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아줘 감염 확산 방지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차단해줍니다. 이는 방역 시스템 플랫폼 기업 퍼플K의 클린도어 제품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확산 전염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퍼플K 클린도어는 바이러스 원천 차단과 확산 방지를 주안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플라즈마 방식의 OH 라디칼소는 이미 수질 정화나 세균 소독에 쓰이고 있는 물질이고요. 전기와 물로서 만들어지는 천연 물질이 저희 인체에 해롭지 않고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점도 강점입니다. 관광지, 극장, 전시 공연 등 실내외 공연장은 물론이고 학교, 기업, 종교시설 등 공간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기술력을 입증받고 서초구 양재도서관과 안동시 하회마을, 대한극장 등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이용 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워킹스루 버전의 클린도어 신제품도 눈길을 끕니다. 스카이NM의 자회사 퍼플K는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겨냥해
K방역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그린 뉴딜 기업 등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스타트업과 또 벤처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는 올해 중기부 4천억 원, 복지부 180억 원, 환경부 200억 원 등 정부가 4,38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6천억 원 안팎을 모아 총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환경부, 복지부 등이 협업을 통해 비대면, 바이오, 그린 뉴딜 등 3가지 분야에 각각 5천억 원, 4천억 원,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우 박상원이 사진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8년 만에 사진전으로 이번이 3번째인데요. 이번 전시는 결정적 장면을 주제로 전 세계의 긴급 구호 현장을 돌며 마주한 전 세계 아이들을 조명했습니다. 문다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배우이자 사진작가인 박상원이 어제 서울 강남구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3번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8년 자신과의 독백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 어 모놀로그와 2012년 어 섀도우에 이은 8년 만에 3번째 개인전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는 어 씬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의 결정적 장면들을 조명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들은 이제 1막 1장, 또 2막 1장. 이번 어 씬은 액트 3, 씬 1 해서 3막 1장, 그리고 인물 사진은 3막 2장. 이렇게 해서 마치 연극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그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 르완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엘살바도르, 비엔나 등 전 세계를 담았습니다. 이곳들은 그가 지난 8년간 한국국제협력단과 월드비전 등 자선활동을 위해 찾았던 곳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이전과 달리 인물 사진들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가 전 세계의 긴급구호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제가 전 세계 긴급구호 현장들을 다니면서 만나왔던 많은 아이들, 비록 환경들은 굉장히 척박하고 그랬지만 전 세계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아시아나 남미 모두를 막론하고 아이들의 눈빛은 똑같고 맑고 순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진 관련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며 전문적으로 사진 공부를 해오고 있는 박상원은 향후에도 꾸준히 사진전을 열 계획으로 이를 통해 사회공헌도 실천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수익금을 기부하는 특별 자선전으로 수익금은 국립암센터와 다일 공동체 2곳에 기부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파리 에펠탑 위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 데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불꽃놀이에서는 프랑스 국기를 표현한 불꽃 등 다양한 형태의 불꽃들이 30분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파리시청은 올해 불꽃놀이에 대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일상의 영웅들과 파리의 복원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바스티유 데이 불꽃놀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주변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불꽃을 더 가까이서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에펠탑 주변 공원 지역은 대중의 입장이 금지됐습니다. 명품도 코로나19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의 고급 패션 브랜드 기업인 버버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자리 500개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버버리는 1차 구조조정에서 1억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2,100억 원의 비용 절감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구조조정으로 더 줄이게 된 비용은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버버리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 2분기 매출이 1년 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매출이 75%나 줄었고 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도 각각 70%, 10% 감소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만큼은 이 기간에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영국을 앞지르면서
남아공은 세계에서 9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5일 기준 남아공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9만 8천 명으로 영국보다 7천 명 더 많았습니다. 다만 남아공 누적 사망자 수는 4천 명대로 4만 명을 넘어선 영국의 10분의 1이 채 안 됐습니다. 남아공은 지난 3월 5일 첫 발병 이후 줄곧 옛 식민 종주국인 영국과 확산 정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남아공은 신속한 봉쇄령으로 확산을 둔화시켰지만 그렇지 않은 영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남아공도 봉쇄령 완화와 경제 재개에 따라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해 결국 영국을 앞지르고 말았습니다. 애플이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피하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애플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의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EU 법원이 세금 회피 논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의 세금을 매기려던 EU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등을 논의하는 EU 입장에서는 새로운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이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무관중은 분명 원치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온라인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또 당초 2022년 세네갈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하계 유스 올림픽을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데 따라 모든 경기에 대회 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유스 올림픽은 14세부터 18세 사이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지난 2010년 싱가포르에서 1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하며 주요 경제국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딛고 경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의 전문가 설문에서 중국의 2분기 GDP 전망치는 2.5%였고 블룸버그 통신 집계 전망치는 2.4%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자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각종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소나기는 강원 영서와 경기 동부 그리고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저녁까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헌절인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곳에 따라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기 순환이 원활해 전국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입니다. 더위의 시작을 알리듯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전주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또한 내일도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 전국이 나쁨 단계가 예상되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겠고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청주 31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종일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 울진과 울릉도가 24도, 속초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부산과 제주가 26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물결도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